저희 무조건 너무 굳이 아래 저기를 0,5 자, 일단은 문제 요구했던 게 이 문제였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을 했을 때 건설 비용은 AB라고 하는 게 건설 비용이었나? 아, 수입이 이게 수입? 이게 비용? 간척에 필요한 비용? 수입은 이 면적에 대해서 수입이 있다는 얘기 같고 이 면적에 대해서 각 면적 제곱미터당 수입이고 A1식이고 간척 비용은 이런 데가 간척 비용인 거지. 이런 간척 비용이 조금 들어야지 이익이 최대되는 건가? 그 간척을 조금만 하려면 간척을 조금만 하려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게 간척 비용이 제일 적은 건가? 곳에만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쪽에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잊어버렸을 거거든 아마? 가로 길이는 200m짜리 직육면체 모양의 해양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최대되도록 하려면은 세로 길이를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 물어본 거고 이 격자 한 칸 한 칸은 길이가 50m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우리는 전체 높이의 값이 뭔지 모릅니다. 높이의 값을 뭐라고 할까? 저번에 T라고 T라고 잡았었나? 네. 높이의 값을 T라고 한다면 가로 길이의 값 200인가? 그때 내가 이익의 값을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네. 이익에 대해서 식을 뭐라고 세우지? 면적? 면적 면적은 200T? 거기 이게 이익 예상되는 이익 아니다 이익이 아니지 수입이지 수입 이익이랑 빼는 값이 예상 수익이고 거기서 이제 비용을 빼는 거잖아. 안쪽 비용 비용은 여기 면적에다가 B를 곱한 걸 빼야지 되는 건가? 그럼 여기 면적이 지금 필요한 거고 이 면적의 값을 구하려면은 축을 잡아야 되나? 네. 포물선이 단순할수록 식이 쉬우니까 여기를 X축으로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을까요? 문제 이 선은 곳에 있는 이 해안선은 문제 포물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점 좌표의 값이 여기가 원점으로 잡으면 이 점이 100, 100이라고? 그럼 100, 100을 지나는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누구라고요? y는 100분의 x제곱인가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이 점 좌표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T라고 이 점을 미수로 뭐라고 잡지? X좌표를 실어서 그럼 x좌표를 어떻게 해야 좀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는 게 현명할까? 여기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까? 근데 10x라고 잡으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10 T를 써가지고 그냥 A를 적으면 여기 t라고 하지 말자. 이거 h라고 하자. 저기 각 X축을 T로 적으면 X좌표 점의 좌표를 쉽게 잡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10t로 잡는 게 편리한가? 해서 10t 잡으면 t제곱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 상수함수의 값이 100 마이너스 y는 t제곱? T제곱 그럼 높이의 값 자체가 100-t제곱? 그러면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익을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아무튼 우리가 구하는 이익은 전체 면적이 200 곱하기 b 곱하기 100-t제곱이 전체 이익, 예상되는 이익, 수익, B 아니고 A. 거기서 뭘 빼자고요? B 곱하기 b 곱하기 인테그랄
어디 기꼴 10t부터 아 100까지 100까지 100분의 1 x제곱 이거만 하면 된다고? 네, 이게 지금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세로 길이. 저 t제곱 써야 되죠. 아이고야, 포물선을 접근한 게 아니지. 제가 잘못했어요. 포물선에서 t제곱을 뺀 녀석을 접근해야 되죠. 네. 이것만 하면 되겠다. 최대 이익의 값을 t에 대한 함수로 적어 말씀하세요. 이도 빼야 돼요. 아, 두 개 있고 왼쪽도 있구나. 네, 왼쪽 오른쪽 두 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t라고 놓고서 아이고야, 이거 도함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적분을 해야 되겠네. 그럼 ft를 뭐라고 쓰냐? 200a 곱하기 100 t제곱 마이너스 2b 곱하기 300분의 x의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t부터 100까지 그럼 몇이야 너는? 2만 a 마이너스 200 t제곱에 그럼 마이너스 2b 곱하기 3분의 10 100이 하나 지워지고 3분의 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t제곱 10이면 1000이니까 3분의 10t 세제곱? 세제곱 t 30 네. 이게 t라는 문제에 대한 3차식인가? 맞죠? 지웠습니다. 3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40b? 맞겠나? 22 맞아요? 그러니까 이차함계수가 아이고야 이것도 그지 같네. t제곱 맞아요? 플러스 같은데 맞아요? 네. 그리고 2만 a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미분했습니다. 40 t제곱 마이너스 400 a 마이너스 pt 그 값 찾고 있는 중이죠? t의 값은 양수로 잡았나 우리가? 여기가 0부터 100 t의 값은 양수로 잡았고 도함수의 값이 지금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녀석에 대해서 x축과 만난 교점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는 빵이라는 것 같고 하나는 10 b분의 10 a-b? b-a? p 마이너스 a 이제 지금 된 거 맞으세요? 이게 양의 손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알아서 부호가 바뀌는 거 설명하시고요. 이제 요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소설 줄 아시죠? 그때 뭘 구하라고? 최대였을 때 h만 구하시라고요? 아, 네. 세로 길이 h의 값이 뭐였더라? 100 마이너스 t제곱이요. 그럼 100 마이너스 b제곱분의 100 곱하기 b 마이너스 a제곱 이쁘게 쓰기까지 하라고. 이쁘게 쓸 수는 있는데 b제곱이 소거되지. b에서 b제곱분의 100 곱하기 플러스 2ab하고 마이너스 a제곱만 하고 다 지워지나? 마이너스 3를 지었네. 다시 한 번요. 플러스 20 맞게 잘 했나요? 마이너스 a제곱
다음에 정리하시면 잘 봤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미분간한 함수로 변할 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물체 속도를 알 수 있고 뭐 쓸데없는 말들 하는 것 같아.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값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경기 학생이 한 변일이 A짜리인 정사각형을 뚜껑 철판 한 장, 아니 뚜껑이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퉁이들을 잘랐습니다. 귀퉁이들을 잘라가지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들을 짜낸 다음에 접어가지고 물품 보관함을 한 개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보관함의 수익은 부피당 1원이고 단위 부피당 1원, 1cm 자르는 데 든 비용은 96분의 5a제곱이 비용입니다.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경우 이때 이익을 가하거나를 근거해서 설명하시고요. 그때 단 철판을 자르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과 철판의 두께는 무시하겠습니다. 내가 귀퉁이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르는 길이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x만큼씩 잘라내겠습니다. 그럼 자른 길이는 8x만큼 잘라내는 건가? 그럼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의 값은 a-x? 자, 그러면 이익이 누군지 구하라고 하니까 이익의 식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부피당 1원이라고요? 그럼 부피 자체가 수입이네? 수입은 a-2x의 제곱이 민넓이? 네, 높이의 값 x, 이게 부피입니다. 여기다 1을 곱한 게 이게 수입이라고 수입? 거기서 비용을 빼려고 합니다. 비용은 자른 비용만 든다고요? 여기다 8x만 곱하라고? 12분의 a제곱 x까지. 네, 요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이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의 제곱 1창의 값이 a제곱 12분의 7? 잘했죠? 이익을 갖다 fx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극값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명했으니까 미분한 중이고요. 이게 빵 나온 거 잡고 있습니다. 인수해도 되나? 돼요? 그때 x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12분의 7a 값이랑 또는 12분의 a 값이 있는데 12분의 7a 값은 이 범위로 얘기하면 되죠? 따라서 a의 값은 x의 값이 2분의 a보다 작아야 돼요? 12분의 a였을 때 그 값이 되겠네요? 도함수의 부호 바뀐 것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 부동모 써서 설명하세요. 극소이자 최소가 될 거고 12분의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그 값을 구하라고? 이때 이익도 구하라고? 아이고야. 12분의 1을 누구한테 대입한 게 산소가 편한 거야? 여기다 대입한 게 산소가 제일 편할까? 12분의 1을 대입했더니 6분의 5 제곱했더니 36분의 25a 제곱 거기다가 12분의 1을 곱했더니 까먹었다. 36분의 25a 제곱. 36분의 25a 제곱한테 12분의 a를 곱해야 돼. 144에 3번만 표시했죠. 밑에 묶었다. 432. 몇이라고? 432. 25. a 세제곱. 12분의 2면 144분의 5a 세제곱? 빼준 또 누구야? 25에서 18번이니까 10a 세제곱 같아요. 답이 432가 맞아? 144에서 3번인 것 같잖아요. 432.
약분하면은 200 15. 이후에 찾는 최대 이익이네요. 아직까지는 경기대학교 문제가 떨어질 수 없는 정도의 시험인 것 같은데. 문항 3번이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로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시에서는 매년 인구에 관한 통계, 근데 서술하는 게 좀 차이가 있겠다. 사람마다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 같아. 네. A시에서는 매년 인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는데,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2020년 한 해 동안의 A시의 인구 유입은 A명, 유입 인구는 A명, 전출 인구는 나가는 사람은 B명. 2020년 한 해 동안. 2020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A시의 인구는 전년에 비해서 21%씩 증가했습니다. 전입 인구 숫자는 증가했고요. 전출 인구도 증가해 10%씩.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A시의 인구 숫자가 2020년 이후에 가장 적은 해는 언제인지 가나를 근거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인구가 몇 명이지? 안 나왔어? 네. A시의 인구를 A명이라고 한다면 근데 2020년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도 A시의 인구는 A명이 유입됐고 B명이 전출돼서 나갔다고? B가 A만큼?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 2019년까지 인구가 이걸 가정해야 되겠네. 저게 그럼 2020년 말의 인구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건가요? 그런데 B의 값이 더 크다고? 그럼 A-B는 음수인 거야? 한동안은 계속 음수일 거 아니야. 2021년 말의 인구는 뭐가 되는 거지? 저거에서 A한테 뭘 곱해요? B한테는 1.1을 곱하나? 10% 증가했나? 네. 이거라고? 이제부터 계속 공개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걸 서술을 이제 숫자로 주지 않았으니까 말을 문자로 서술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1년이 경고한 거니? 네. 2년 경고한 거고. 그럼 2019년 플러스 이걸 문자로 적어야 되겠네. 이거 뭐가 되는 거야? K는 1.21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이건가요? 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 요구했잖아. A시의 인구가 2020년 이후에 가장 작은 해가 언제인지 구하라는 얘기야? 그걸 가나를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만 하라고? 거듭제곱과 로그? 그럼 가나는 특별한 게 없어. 뭐라고 설명하지? 인구가 언제 제일 적은 거지? 여기서 뭐라고 서술할 거야? B가 크다고 A가 크다고? B요. 처음에 B-A의 값은 양수야, 함수야? A-B는 1.2를 곱하고 1.1을 곱해도 한동안 계속 음수일 거 아니야. 네. 그때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네. 그러면 그 양수로 바뀌는 그 해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한동안은 감소하다가 저 값이 양수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순간 인구가 증가하겠지. 마지막으로 양수인 해가 인구가 제일 적은 거 아니야? 아니 마지막으로 음수인 해가? 이거 맞아요? 네. 그럼 뭐라고 하지? 그 마지막 해가 n번째 해가 마지막 해라면 이 값이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항한 다음에 나누기만 하면 되겠다. 이항한 다음에 나누기 하게 되면은 1.1의 n-1승 곱하기 a의 값보다 1.1의 n-1승 b의 값 나누기 하게 되면은 1.1의 n-1승 오른쪽은 a분의 b인가? 된 거 맞아요? 양배 로고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미세값 1.1인 로고를 달까? 된 거 맞아요?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은 이렇게 쓸까? 네, 지금 맞아요? 가장 큰 자연수? 를 n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질문이 가장 작은 해가 언제냐고? 그거 언제로 답할 거야? 이 n값에 대해서 이 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이해는 됐어. 됐어요? 뭘 설명을 잘 풀었어. 숙제가 첫 번째 제시문에서 경희대 2022년도 모의논술 문제가 제시문 가에서는 꼴랑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에서는 증가감소 도함수의 보호에 따른 증가감소 다에서는 극대극소 극한값 좀 설명하는 것 같고 확률을 좀 설명하고 있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는 사인 법칙 설명했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설명했습니다. 논제 1-1번 문제 있죠? 논제 1-1번 문제가 x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1이었을 때 그때 이걸 만족한 xy에 대해서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100x제곱) 플러스 240xy 논제 1-1번 문제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 1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xy에 대해서 100x의 제곱 플러스 240xy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여보세요? 아, 네. 이 값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삼각함수를 풀고 싶습니다. 원가? 네. 원 위점이니까 x, y를 뭐라고 잡을 건데요? x좌표 항상 코사인, y좌표 사인인가? 세타의 범위는 없습니다. 원 위는 점이니까 세타의 범위는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실수인 세타의 값에 대해서 대입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의 값은 이 값의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미분할 거였으면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럼 미적분 기본 문제인데? 아, 뒤에 건 사인 200가? 반각 공식? 다음 단계에서 반각 공식을 적용하면 각은 똑같아지고 함수만 다르잖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맞아요? 이거라고? 그러면 순서 바꿨을까? 120 사인 2세타 50 코사인 2세타 플러스 50? 이거의 최대값을 알고 싶다고요? 5대 12대 그럼 130으로 묶어주면 사인 2세타 곱하기 13분의 12 코사인 2세타 곱하기 13분의 5인가요? 그때 내가 누구를 치환하는 거지? 내가 누굴 치환했어? 코사인 알파의 값이 13분의 12 사인 알파의 값이 13분의 5인가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합성했습니다. 이 함수의 최대값? 세타가 제약이 없듯이 2세타 플러스 알파도 각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누구란 얘기죠? 네, 최대값은 180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제일 쉬운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 하지 말걸. 아이씨, 또 왜 오지랖이. 아이씨. 이렇게 풀어. 다음 주에 제가 말한 거. 자, x, y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에 있는 값에 대해서 x하고 y한테 양수값들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플러스, 플러스로서 점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큰 값을 가질 것 같긴 한데 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 대입해도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플러스 나오니까요. 네, 맞아요. 145에 있는 점의 좌표를 원점 대칭했을 때 값을 대입해도 똑같은 동일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의 값도 양수고 y 값도 양수였을 때 최대의 임으로라고 생각하고 넘겨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문제점은 둘 다 음수였을 때 어떻게 할래가 이제 변명이 안 되거든? 거기다 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양수일 때도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이런 설명이 제일 좋거든? 둘 다 양수일 때 문제를 푸나 둘 다 음수일 때 푸나 어차피 일반적인 최대값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양수인 것만 가지고 푼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최대값은 오류가 없다라고 설명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양수인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일사분면의 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y의 값이 루트 1-x제곱인가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100x의 제곱 플러스 240x 루트 1-x제곱 이걸 fx라고 적겠습니다. x가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x의 범위를 양수로 배웠으니까 0부터 1까지인가요? 원위의 점이니까요?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미분에서 극점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 말걸, 아이씨, 괜히 오지랖 부렸다, 아이씨. 이게 제일 싫은데. 난 나 같으면 시험 보러 가서 상감수 풀 것 같거든? 근데 상감수가 떠오르지 않으면 뭐, 누가 다 해야지, 뭐. 믿음을 가지고. 146 1-x제곱 마이너스 총미분도 해야 되나? 마이너스 이건가? 네. x의 값이 약분했습니다. 어이구야. 루트 1-x제곱으로 통분하는 중입니다. 이건 200x 루트? 이건 240x의 제곱 루트? 맞니? 네. 아니지. 통분한 거지, 지금. 이건 240이지, 그냥. 240x제곱. 첫 번째 게 200x 루트. 240 마이너스 240x제곱이 가운데 거. 마지막 건 마이너스 240x제곱. 이거 안 빼먹었지? 맞게 썼나요? 네. 에이씨. 찾으면 되죠. 못 찾아요. 할 수 있다! 내가? 빵되는 거 찾기. 나올까? 약분을 뭘로 하냐? 40? 이게 빵된 거 찾으면 2항에서 제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5x의 4제곱 마이너스 25 더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69x제곱 이건가? 13제곱인데 13, 13하고 13이 나와야 되니까 4 구면 되나? 요즘에 되네? 희한하네. 그럼 x의 제곱의 값이 13분의 9하고 13분의 둘 다 가능한 거지. 13분의 3이랑 13분의 2. 네, 네. 근데 두 개 더한 게 1이냐? 제곱. 그 y라고 하는 세의 값이 루트 13분의 2고 이때 y의 값은 13분의 3. 대입을 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면 되나요? 네. 근데 부호 바뀌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 어디서 바뀌는? 우리 지금 최대가 되려면 극대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극대를 설명해야지 여기서. 그게 문제네.
루트가 있었어. 아니 x 값이 두 개 나왔잖아. 두 개 값 중에서 극대가 되는 값을 언급해줘야지. 언제 극대일까? 이게 좀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건데. 원처럼 하나 그리고 포물선을 위로 불러긴 포물선 교점 두 개. 이씨, 어디가 극대일까? 증감표를 그릴 수밖에 없네. 아, 나 씨. 모르겠다. 때문에 좋아 생각. x가 양수니까 순준표로 생각해. 이걸로 그림을 그려버릴까? 요즘 찾기가 힘들지. x는 양수니까 x로 나누겠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무리함수가 원이죠. 원의 실수가 5배 한 거. 타원. 그리고 얘는 직선하고 분수함수의 차이값. (12x가) 엄청 가파른 녀석에서 x분의 6을 뺀 녀석? 빼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뭐인가? 이 교점까지는?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맞아요? 10x에서 x분의 6을 빼면은 대충 이런 거네. 왜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교점 두 개인데? 왜 교점이 우리 제곱했었지 양변을. 제곱에서 풀었으니까 교점이 두 개였던 거고 실은 교점이 하나인 거야? 그럼 조사해봐야 되겠네. 12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 있지. x로 나누기 전에. 여기다 13분의 루트 1을 대입하면 13분의 48? 양수야 음수야?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은 13분의 3을 대입하려고. 루트 13분의 3을 대입하면은 13분의 108? 13분의 108 빼기 13분의 78? 양수? 얘 등호가 성립하려면 왼쪽이 양수에서 오른쪽이 양수해야 되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제곱에서 나오는 근인 거고 이런 거를 무형근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제곱에서 발생하는 근, 제곱하지 않았더라면 교점이 아닌데 제곱에서 교점이 돼버리는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그림은 없는 그림인데 이 그림까지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연장했을 때 교점의 좌표가 더 작은 x값을 갖죠? 이런 거 맞나요? 네, 그 값은 버리려고요. 근데 너희는 설명을 어떻게 서술할 거냐면 너희는 이렇게 서술할 거야. 이렇게 그림으로 추정해서 확인했다면 꼴랑 설명은 이거면 됩니다. (0부터) 루트 13분의 3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루트 13분의 3부터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극대인 거고요. 이 값을 대입해서 진짜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어딨냐? 100x의 제곱 플러스 240xy였나? 여기다 이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지? 13분의 900이냐? 두 번째 건 누구야? 13분의 240의 6배
1440? 40에 네. 아니다, 6배. 6. 아, 6배 하면은 1440 맞아요? 6. 그럼 두 개 더했더니 13분의 2340? 이게 180 맞아, 이게? 2340의 값을 13으로 나누겠더니 맞네? 뭐가 더 편해요? 상가함수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상가함수를 풀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미분해서 풀어야 돼. 그게 귀찮을 뿐이지.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아이고야. 경희대 니네 오지 말라는데, 경희대가? 지금 방금 첫 번째 문제는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면 맞출 수 있겠죠? 첫 번째 거는. 상가함수를 바꿔서 푼다면. 두 번째 문제는 3차 함수 fx가 있는데 3차 함수 fx의 값을 지수 2의 x승을 대입해가지고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걸 미분하셔가지고 이 등식을 만족한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아직 모르고 있는 a, b, c의 값 여기서 좀 걸러낼 수 있을까? 여기다 가한테 대입하면 a, b, c의 값 중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값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얻을 수 없으니까 나도 준, 니엔도 준 것 같은데 마이너스 무한 들어왔을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9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gx의 값은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고 얘기했고 이런 세 개의 조건들 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겠네. 모의고사 기출문제랑도 거의 유사한 문제인 것 같거든? 자, 일단은 시킨 대로만 하려고요. 미적분의 가장 큰 장점은 시킨 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gx라는 함수부터 구해놓을까? 공간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함수 gx의 값이 대입하겠습니다. 4 곱하기 2의 3x 플러스 a 곱하기 2의 2x 플러스 b 곱하기 x승 플러스 c의 값이 이게 gx입니다. 아이고 눈을 뜨지를 못하네. 환장하겠네. 눈 뜨고 있어요? 자, gx의 값은 다음과 같은 함수인데 g'하고 g'-x의 값한테 실수배 여기 2의 4x를 곱하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니까 일단 g'x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도함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12의 3x승 플러스 2의 2x승 여기까지인가요? 지금 기억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기억에서 좌변하고 우변의 값이 같다고 나야 되니까 이것도 구할까요? 달라질 거는 없네? 이건가? 그러면 기억에 있는 식에서 등식이 성립한다고 놓은 건 이거잖아. 우리가 누굴 구할 수 있니? 니네 지금 누굴 구할 수 있나요? 누굴 구할 수 있나요? 쌤 근데 마이너스 이해가 되게 또 안 보고 있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죠. 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이해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x 자리에 2의 x승이 왔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승을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시험수 정리 자체를 잘못했어.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 gx한테 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고요. 네. 우리 이제 수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시간 정도 됐구나. 대가리가 안 돌아갈 타이밍이 됐나 지금? 왜? 이렇게 쉬운데 왜? 뭘 알게 됐냐고 지금? 기가 12. 감사합니다.
b가 10인 거 알아냈습니다. 이제 기억의 역할은 이게 단가 본데, 근데 니은에서는 극한값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니은에서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9에 돼. 그럼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gx의 값 그대로 쓰면은 이거 빵이야 이거? 이것도 빵이냐? 이것도 빵이잖아.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그럼 c밖에 안 남아? c의 값이 마이너스 9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하고 c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a, c가 누군지 모르는데 문제가 gx의 값은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가져? 그럼 뒤에서 하는 말을 맞게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 gx라는 녀석의 값이 하나의 극값을 가져? 최소 하나? 그럼 g'x의 값이 요게 12의 3x승 플러스 2a, 2의 2x승 b의 값이 누구라고? 아까 10이었어. 요게 하나의 극값을 가져? 최소 하나의 극값을 가져?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성함수잖아. 다항함수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네. 이걸 2x승으로 묶어주면은 6 곱하기 2x승 a 플러스 이건가? 극값을 가지면 이게 빵 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앞에 있는 이 값은 빵 될 수 없잖아. 그럼 뒤에 있는 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있다고? 지금 맞아요? 그럼 이게 적어도 한 번에 빵 나온 값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문제인 거 아닌가? 근데 선생님이 축을 이렇게 잡으려고. x축이 아니야. 이 축은 2x승 축이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밑줄 친 녀석의 값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밑줄 친 녀석은 따로 봐야 되겠네. 2차 함수니?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적어도 하나? 그러면 2x승 자체가 양수 아니야? 네. 2x승이 항상 양수잖아. y축 왼쪽은 그림을 못 그려. 근데 y축 오른쪽에만 지금 여기 x축에 해당하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근데 y절편의 값이 6이니? 대칭축의 값이 음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칭축이 음수면 0보다 오른쪽에서 x축과 만나는 게 없어. 대칭축의 값이 양수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면은 극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함수 해보고 안 바뀌니까 극점이 없는 거잖아.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래야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극값을 가지겠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이.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나요? 근데 축을 알게 됐네. 축의 값이 양수인 거네. 축의 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12분의 a라고 하는 축의 값이 양수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건 a 값 반드시 음수인 걸 알아, 이제? 그러니까 된 거 맞나요? 이제 이러한 모든 함수 gx에 대해서 hx라는 함수가 gx에서 이걸 뺀 녀석인데 그 함수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는 a도 구하세요. 일단은 hx의 값 알아야 되겠구만 또. 나 지금 hx 구하는 중이야. 여기 g에서 빼래. 2a제곱 2x승을 빼래. 여기서 빼야 되겠네. 근데 알고 있었잖아. b의 값을. 12. 그럼 12에서 12 뺐더니 지워질 거 아니야.
b의 값이 10이니까. 그럼 4 곱하기 2의 3x승 플러스 a는 누군지 몰라. 마이너스 2a제곱 2x승 c의 값은 마이너스 9a였나? 네. 다 맞게 썼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a라는 미수만 가지고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을 또 맞추라고? 최소값이 최대가 되는 a를 구하라고? 그럼 이 함수가 또 미분해야 되겠네? 12의 2x승 뭔가 잘못하는 느낌이지? 미쳤지? 뭔가 12의 3x승 플러스 2a 2의 2x승 마이너스 2a제곱 2x승 이게 빵 나온 녀석 찾으려고 2 곱하기 x승 묶었으면 6이 2x승 플러스 a 2의 x승 마이너스 a제곱 끝. 이게 빵 나오면 또 극값이 필요하죠. 극값의 최소일 거니까요. a는 음수라고? a가 음수면 어차피 앞에 건 빵 안 나오니까 뒤에 게 빵 나온 거 구해야 되는 거네? 저게 빵 나오려면은 이번에 y절편값 이번엔 음수야? y절편값 음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2? 그럼 대칭축 양수? 그럼 그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 a제곱 0보다 오른쪽만 그려야 돼요? 네. 그럼 이 점에서 근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럼 여기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네? 이 점이 누군데요? 최소값을 발생하게끔 하는 x값이 누구냐고요? 아, 근해 공식 뭐냐고! 저요. 아씨, 근데 인수해야 된다, 이거. 이런 거 인수해야 되는데? 3 2하고 3하고, a하고 a하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되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럼 2의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2? A 음수였으니까 3분의 2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나의 바램은 2x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최소가 발생해? 아, 최소가 발생해 극소니까?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한 값에서 최대값일 거 아니야? 아니,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 최소값이 또 최대되는 a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제 할 거는 h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일만 남았네? HX h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a를 x한테 대입한다는 거는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3승해? 마이너스 8분의 2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 세제곱인가? 지수함수를 제곱했으니까 4분의 2 제곱 a 곱했으니까 4분의 2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9a? 이거를 새로운 함수로 잡으세요. 이 최소 값을 새로운 함수로 잡았습니다. 4분의 5 a 세제곱에서 4분의 2를 뺐으니까 4분의 3인가? 이 값이 최대가 되는 a를 구하세요. 또 미분했습니다. 그럼 최대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이라고 안 했어. 나 지금 플러스 2라고 얘기하면 저로 갈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왜 마이너스 2죠? 내가 여기 네, A가 음수니까요. 근데 부호 바뀌는 건 서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 할만했나요? 네. 꼬이면 근데 좀 특이한 건 선생님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는 거는 X축을 축으로 안 잡고 축을 2X승으로 잡았다는 거. 이거만 조금 특이해 지금. 화장실 좀 근데 우리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다려. 정수가 적혀있는 공이 여러 개 들어있는 세 개 상자가 있습니다. 세 개 상자 중에 A, B, C는 각각 이밀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상자 A에서 꺼낸 숫자가 A, B에서 꺼낸 게 B, C에서 꺼낸 게 C라고 합니다. 두 문제 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고요. A 상자 속에는 0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6개가 있고요. B 상자에는 1부터 5까지, C 상자에는 1과 마이너스 1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회를 갖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값이 어떨 때 정수인 회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B하고 C의 값을 곱한 게 지금 이거 두 개 곱하면서의 값이 상수항이라고? 그럼 상수항에 들어올려서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플러스 1부터 5까지 이런 게 상수항이 있네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5까지 숫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A의 값에 따른 정수인 두 개의 정수회를 가지는 경우를 세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x의 제곱 a가 빵이라고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bc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경우는 bc의 값이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4? 그 경우 이외에는 없나요? 그게 몇 가지죠? 두 가지인가요? A가 0이고 B의 값은 1이고 C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이 4고 C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01 마이너스 1, 04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c라고 한다면 합의 값이 지금 1이라는 얘기잖아. bc의 값이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어? 1이면 인수는 안 될걸요? 마이너스 1대밖에 없나 봐요. 그때 순서상이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c였을 때 a의 값이 2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아 그렇지 1이지.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이 a 값이 2였을 때 하는 중이거든. 이때 bc의 값이 누가 돼야지 인수해야 되는 거야? bc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나? 또 1이면 중근이지 않나요?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럼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c의 값이 빵 나온 경우는 마이너스 4 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4 나올 때가 누구야? 3, 4 마이너스 1? 2였을 때가 3, 1. x제곱 마이너스 4x 서연아 bc의 값이 누구일 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였을 때가 4하고 5하고 마이너스 1, 3이었을 때가 4하고 3하고 1. 마지막이네. bc가 누구일 때? 이거밖에 없나? 4였을 때가 5하고 4하고 1인가요?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야? 4에서 9가지인가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 같은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회를 가지도록 하는 확률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상자에 들어있는 숫자만 좀 다를 뿐입니다. A 상자에는 2부터 16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고요. B 상자에는 2, 3, 5, 7 소수만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C 상자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를만 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목해야 될 건 지금 BC의 값을 주목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될 것 같거든? 일단 확률 값을 구하기 때문에 분모의 값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모의 값은 다 해서 몇 가지죠?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가지 숫자가 전체 경우의 숫자인가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5가지라네.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8가지? C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가지인가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회를 가지려면은 BC의 고백값에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BC의 고백값은 소수 곱하기 1 또는 소수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BC의 고백값 자체가 여기는 소수의 값을 선생님이 P라고 보통 소수는 P라고 많이 지칭하니까 소수를 P라고 지칭한다면 B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P 아니면 마이너스 P인 건가요? 그럼 상황은 다 해서 4가지 상황이 연출되는 건가? X-라고 X-P였을 때 X 플러스라고 X 플러스 P였을 때 X-라고 X 플러스 P였을 때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P였을 때 이때가 상수항의 P하고 마이너스 P인 거죠. 내 말이 되는 거 맞나요? 그때 A에 해당하는 값이 누구인 거야? 이때가 P 플러스 1? 이때가 A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이때 A의 값이 이건가? 이때 A의 값이 이게 P-1이라고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숫자는 2부터 16까지 숫자라며. 2부터 16까지 숫자니까 이건 될 수 있는 건가? 이건 될 수 없죠. A의 값이 음수니까. 이 값은 될 수 없죠. 얘는 될 수 있나? 그럼 A에 해당하는 숫자는 소수 플러스나 소수 마이너스만 되는 거야? 되신 거 맞아요? 지금 된 거 맞아? 그러면 소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가지나 있는 거지? 이 15개 중에? 이 플러스 1은 3은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고 14도 될 수 있고 18하고 20은 없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때 A 값은 6가지가 될 수 있어? P-1 값이 될 수 있는 건 또 몇 가지야? 1은 안 되죠. 2, 4, 6, 10, 12 되고 16도 돼? 그럼 양쪽 끝에 거 2개만 안 되는 거고 얘도 6개 있는 거야? 그럼 A가 갈 수 있는 값은 6가지, 6가지, 12가지 종류가 있는 거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분자에 12가지로 해도 되는 건가? A라는 숫자로 선택한 녀석의 값이 A라고 선택한 녀석의 값이 만약에 P 플러스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3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A는 3을 선택했고 P의 값은 2인 거지 지금? P의 값 2라고 한다면 이 고백값이 지금 이건 일이 없잖아. B의 값이 2인 거고 C의 값이 1인 건가? 이 첫 번째 경우가 두 개의 근이 1과 P니까 합의값은 1 플러스 P니까 고백값은 P. 된 거 맞죠? A 하나당 순수상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하나 더해? P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P의 값이 3이면은 A의 값은 4가 되고 고백값이 3이기 때문에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마다 순수상은 하나만 결정되는 거잖아. 그럼 다 해서 12개가 맞는 것 같은데? 12개면은 약분이 되나?
확률의 값은 20분의 1 확률인가요? 확률 문제는 쉬웠네요. 이 정도 문제는 확률을 안 배워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논제 3번은 넓이의 값도 구하고 극한 값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졸려 뒤지는 모양이니까 3번은 푼 다음에 풀이할까요? 네. 3번은 푼 다음에 놀라운 친구들 세 분 답이 다 엇갈려가지고요. 풀어야 되겠어요. 네, 2분의 1을 나눴고 다 식이 다 2분의 1. 여기는 문제가 선분 길이가 A라고 얘기했나? 전체 길이 A고 네, 여기 전체 길이가 A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선의 저 빗변의 길이의 값도 A라고 얘기하나요? 저 왼쪽 사이드. 근데 이게 무한히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상식점 풀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n이 엄청 커지면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저 식대로 풀면 극한값은 당연히 2분의 2줄 것 같은데? 설명서 자 이제 풉시다. 방금 적분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A 직사각형처럼 생각해서 직사각형의 반 정도로 될 걸 추정된다고. 네. 네. 하지만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괜히 푸신 분들은 극한값 구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이 여기 길이가 A1, A2의 길이가 n분의 2 절반 길이의 값은 2n분의 2 높이 값을 구하면 돼요. 2n분의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h제곱의 값이 a제곱 마이너스 2n분의 a의 제곱이에요. 묶어줄 때 2n분의 a로 묶어줄까? 2n제곱분의 a제곱으로? 4n제곱 그럼 남는 게 4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높이의 값이 2n분의 a 곱하기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1. 삼각형 하나의 넓이 구하려고요. 하나의 넓이의 값이 밑변 값이 4n분의 n분의 2 높이의 값이 2n분의 a 곱하기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개수가 다해서 n개 있다고요? 극한값만 구하면 된다고? 4n제곱 4n제곱분의 4n제곱 마이너스 n은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4n분의 a제곱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4분의 2제곱. 첫 번째 거는 왜 틀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는지 얘기 좀 해봐요. 삼각형은 잘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선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A1이라고 하는 점이랑 BN이라고 하는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고 그 직선으로 도형을 잘랐을 때 이 선분보다 위쪽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그걸 TN이라고 한다면 TN을 A하고 N으로 표현하시고요. TN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위쪽에 생기는 도형의 넓이죠. 네. 그럼 일단 이 왼쪽 길이가 지금 몇인 줄 알아요? A라 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A인가? 그럼 니네 여기 길이가 몇인 줄 알아? 서술할 때는 이 점의 좌표를 알파벳에서 부여하셔야 됩니다. 알파벳 부여하고 서술하셔야 되는데요. 쌤은 귀찮아서 그냥 말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아냐고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연결할까요? 아니 그건 안 돼. 비율이 몇이야 되지? 비율을 몇이야 되지? 여기 길이 A라면서요. 근데 여기 길이는 몇인데요? A 마이너스 아이씨, 난 우리하고 안 다니는 애들이 이거 볼까 봐 나 무섭다 솔직히.
아니 여기보다 한 토막 모자라는 거 아니야? 아래보다 위에가? 그러니까 1에서 A에서 n분의 1을 빼야 돼?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n 마이너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여기 길이. n분의 n-2a야? 그럼 비율은 몇 대 몇이야? n-1 대 n-2야? 그럼 여기 길이는 다시 물어보자. 여기 왼쪽 길이 누구야? 그게 지금 계산 아니 여기 비율이 n-1 대 n-2라고. A 그럼 여기도 n-1 대 n-2일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n-1분의 n-2의 a일 거 아니야. 이번엔 모르기만 해봐.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그러겠네. 여기는 n-1분의 n-3이겠네. 이거는 n-1분의 n-1이고. 이런 거 맞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삼각형이 안 생기잖아. 바로 앞에 거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앞에 거. 바로 앞에 삼각형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거 바로 앞에 거. 그럼 요게 지금 최초의 한변 길이인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 누군데? 이게 여기 간격이 한 칸이니까 왼쪽 길이는 다 된 거 맞죠? 이번 오른쪽 길이 언급하려고. 여기 길이 누구게? 가정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구냐, 여기 길이? 여기 전체는 A였어? 네. 여기 길이는 뭔데? N분의 A였어? 그럼 1대 N이잖아, 1대 N. 여기 길이가 A였으니까. 여기가 뭐냐고, N분의 A야? N분의 1A니까. 여기 위에 길이는 누구야? N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구야? 여기는 이건가? 그럼 마지막 이건 누구야? n분의 a야? 그럼 사이에 있는 각을 2세타라고 한다면 내가 사인 2세타만 알면 되는 건가? 근데 이미 알고 있었잖아. 여기 높이 알고 있었잖아, 아까 전에. 여기가 세타죠? 그럼 사인 세타가 누구야? 아, 2n분의 1이라고요? 코사인 세타는 누군데? a분의 h? a분의 h? 그럼 사인 2세타는 누구야? EN 제곱 4N 제곱 마이너스 기억하세요. 자, 넓이 구합니다. 자, 첫 번째 넓이 구하려고요. 첫 번째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n-1분의 n-1a가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가 n분의 n-a? 거기다 2분의 1만 곱하자고요? 두 번째 넓이는 누구지? 2분의 N 마이너스 1분 사인 세 번째 넓이까지만 쓸까? 마이너스 마지막 넓이가 이것들 합의값이 tn이라며.
그럼 시그마로 써야 되겠네. tn 값이 2분의 1 사인 2세타까지는 싹 다 공통되는 거고 a제곱도 공통되나? 여기까지 공통되네. 이제 뭐라고 쓸 건데?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내 눈에만 보이나? 너희 눈에는 안 보이냐? 뭐 도대체 뭔 일이지? 마이너스 4까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마이너스 K라고 k 값 1부터 n까지, n-1까지. 마이너스 K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1 제곱. 이게 tn이죠? 되신 거 맞죠, 니네? 이 문제 특이한 거 왼쪽 변, 오른쪽 변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좀 특이해요. 비율이 위아래 비율이 다른 것도 좀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어요. 이제 사인 세타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대가리 기억력을 믿어봅시다. 이런 거 보면 참 대가리 참 좋은데. 아니 역수형은 솔직히 잠만 안 자면 참 좋겠는데. 자, 6분의 뭘 억울해 있냐나. 억울할 것도 많다. 분자가 누구죠? n-1 n 자, 이거에 극한값 필요합니다. 분모가 n의 4차냐? 분자음을 n4수로 나누게 하는 줄 한 줄 쓰고 풀어야 돼. 최고참 계수가 몇이야, 분모가? 24 분자는 최고참 계수가 4 6분의 2제곱이 답이네요. 할만했죠? 이 정도 합격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희대? 근데 경희대 공대의 단점은 수원에 있어. 경희대 자연대학 이공계만 서울에 있고, 이공계 간호대 의대만 서울에 있고, 공대는 다 수원에 있어. 단점은 수원에 살아야 돼.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가 태우러 가. 이게 최대 단점이야. 자, 다음 들어갔습니다. 반원이 있대. 반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원의 반지름값은 R인데 반원과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각은 90도. 각은 여기가 90도라고 설명했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데 AB하고 BC가 똑같다는데, 삼각형 CD라고 하는 것도 각은 90도라고 이해하고, CD하고 D의 길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 여기 길이 몰라 A라고 할래. 여기도 몰라 A. 여기는 BB라고 할래. 그런데 변 BC하고 CD라고 하는 변이, BC하고 CD라는 변은 반원의 지름이 있고 A점, 점 A점하고 E점 좌표는 호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했고, 두 삼각형은 C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답하세요. 넓이의 합의값의 최대값을 고르는데, 넓이 합의값의 최소값? 아, 최대값? 넓이 합이 뭐야? 이게 지금 넓이 합이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그럼 AB에 관련된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반지름 R과 AB 사이의 관계식 구하라는 것 같은데? R과 AB의 관계식? 둘레의 길이는 뭐가 둘레의 길이야? 둘레 2 플러스 루트 2A 플러스 루트 A? 2 플러스 루트 2 이게 둘레 길이? 그러면 이 값들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A, B하고 R의 관계식을 세우라는 얘기겠지? 중간 R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얘기일까? 너희의 느낌이 없나?
오늘을 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A, B하고 R의 관계식만 있으면 되거든? 네. A점 내가 그림 연장에 그렸거든? 느낌. 어? 같은 호흡이 있다는 내가 뭘 오늘 연장했을까? 멈추가 느낌 없어? 아니 멈추각이 아니에요. 같은 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말한 게 틀렸나? 같은 거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느낌이 없냐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대칭했거든? 여기 A 다시라고 칭해볼게. 여기도 똑같이 A일 거 아니야. R하고 A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지. R하고 A의 관계식. 지름? 지름은 지금 여기가 지름이잖아. 말이죠. 그럼 A, B하고 R의 관계식을 세울 만한 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름하고 삼각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 A에서 음. 지금 직각삼각형 이선 하나만 그어볼까, 이선? A에서 지름에 쌤이 지금 이거 지름의 평행한선 그렸거든? 아예 이렇게 좀 그려보자. 여기 수직이야? 알파벳 좀 부여해줄까? A, B, C, D, E, F, G 이렇게 지름 좀 이름 좀 부여합시다. 그럼 길이를 아는 길이가 뭐가 있지? EF 길이는 알아? 이거 AF 길이 아냐? A 마이너스 B 코 A에 대해서 원주각이 여긴가? 몇 도죠? 근데 여기에 직각이 되면있으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인가? 그럼 호 A에 대해서 원주각 여기도 45도인가? 45도짜리 직각이 되면 삼각형인가? 그러면은 GF 길이는 AF랑 똑같아요? 이제 AB와 R의 관계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뭘 알지? 오씨, 안 보인다. C의 길이는 알아? C이요? 지금 더하면 되니까 이해 아, 이거 2A야? A-의 길이는 또 몇이야? A
그것도 2a야? 2b에 해당하는 길이는 대칭해야지 나오나? 나 눌렀어. A, B, C, D, F, G, H. 이런 게 2B인가? 네. 나할 것도 같고, A, B하고 아래 관계식이. 찾아봤어. 여기가 지금 2A였나? 여기가 2B였나? 여기가 90도야? 그래서 여기가 지름이라고? 그래서 2a제곱과 2b제곱의 값을 더하는 세기값이 2r을 제곱한 거라고? 아닌데? 맞나? 지름 2r이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r제곱이라는 얘기야 언제나? 근데 문제 물어본 질문이 뭐였는데? 이거에 최대값을 뭐라고 얘기했어? 답을 뭐라고 할래? A, B가 아무리 바뀌어도 2분의 R제곱으로 일정하다라고 답을 쓰는 게 답이야. 그런데 최대값이 없다라고 답을 쓰면 안 돼. 최대 최소의 정리,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상수함수여도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지금 최대값은 2분의 1 R제곱 자체가 최대값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 약간 방금 얘기하면서 약간 싸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순간. 나 이거 엄청 싸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 되게 지금 싸한 느낌이 드는데. 최소값이 최대여가지고 최소값이 최대되는 A의 값을 구해서 다 지워버렸어. 아이씨, 약간 싸한 느낌이 드는데. 자, 두 번째 문제가 이거 최대값 구하라는데 최대값 어떻게 구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에 일정하다며.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 니네 이미 알아. 최대값 누구야?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수가 없죠. A를 R 코사인, B를 R 사인으로 잡고 R 코사인, R 사인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R 루트 2? 네. 이 최대값은 2 루트 2 플러스 2R인가? 그렇게 푸셔도 되고 또는 포시시발치 부동식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얘가 누구보다 큰 거였더라? 언제 등호가 성립하지?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 그때 최소. XY에다 뭘 대입하자고요?
xy 1대입하자고요? 그래야지 오른쪽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요. 왼쪽에 있는 값은 이게 r제곱인가?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이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설명해가지고 해설해도 괜찮고요. 쿠시-슈발츠 부등식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쌤이 지금 아까 찝찝했던 건 방금 전에 상수함수일 때는 최대값 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 녀석 범위 신경 안 하고 막 풀어버렸다? 아까 이게 a가 2였지? 이건 어플 아니다. 마이너스였지. 음수. 숫자는 이긴 했어요. 저 근데 A가 너무 수인 범위라서 a가 0보다 작았어야 됐었고 응. 그밖에 다른 걸 쓰진 않긴 했는데 아니에요. 하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선생님 계획은 오늘 9시까지 주고 가는 게 계획이었거든?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조금씩 더 할까? 3시간 수업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음 주에 그래서 너는 결석하려고 선생님 녹화 떠주세요 라고 네. 다음 현오면 다음 주에 3시간 수업합시다. 지금 싸세요.